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제인이 채무자 면담을 하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직원들도 면담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무상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 건 사건 중 적지 않은 건수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을 부지불식간에 시인하는 진술에서 단서를 얻어 심층조사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사례로는 통상 배우자, 처가 처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 채무자가 가정주부 일용직 식당 파출부라고 대답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빈칸에 기재하고 현행 29종 서류에 특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이 형성된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대면 상담에서 배우자의 직업을 묻는데 과거에 채무자가 운영한 사업장의 동일한 상호의 법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서초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주식회사 서초 컨설팅의 직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옛날에 운영했던 직원이 회사가 뭐냐면 서초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서초 컨설팅 주식회사 이 직원 이게 뭐지? 따져보니까 이거는 개인은 채무자가 옛날에 하던 기업이었고 이게 망하고 개인 사업이 망하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호로. 아무래도 동일한 상호로 해야지 거래처에서 법인 전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신용불량 때문에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의 친구를 대표이사로 세우고 배우자가 이제 이사인가 아니면 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실제는 이제 채무자가 운영한 거죠. 그다음에 급여도 300만원 받고요. 이 생활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관제인은 능숙하게 속이고 관제인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진술 한마디로 결국 10년간의 위장사업이 전모를 밝혀낸 거죠. 사실은 한마디 때문에. 근데 둘째, 5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임차보증금을 채무자가 보유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닥치자 갑자기 보증금이 사라지고 이에 대해서 통상의 채무자들은 대리인 내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이를 진술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한 것 중에서도 시어머니하고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가서 분가한 거죠. 부천에 월 45만원인가 35만원을 살다가 학원이 안 되고 한 2, 3년 정도 운영하다가 빚이 한 1억 정도 차니까 다시 영등포로 와서 시어머니하고 합친 거죠. 2억 6천에. 그리고 9천만원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환가를 한 게 나오죠. 수도권에선 요즘 이제 보증금 환가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 시누이, 형제자매들에게 변경한 것을 시인하거나 편파 변제한 진술을 그대로 진술하므로 그 점을 포인트로 하여 은닉 여부를 밝혀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셋째, 20세의 나이돌 아들이 군대, 가평소재, 이게 아마 수도기계화 사단이었을 거예요. 맹호부대죠. 맹호부대. 이렇게 호랑이 마크 있는 부대. 입대하여 복무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군대 복무 중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 소유하나, 요즘 이제 지적전산 자료라 그러죠. 이거 진구하지 않아요. 군대 복무 중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예전엔 29종 시절에도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죠. 14종 시절에는. 채무자는 그 기본 서류 제출 시 이를 그대로 제출하여 은닉을 시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조사가 점점 얼기설기하면은 빠져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취지가 채무자를 들볶지 말고 신속하게 면책을 해줘라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파산 면책의 문턱을 많이 낮춰서 신속하게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대폭 줄였죠. 채무자 위주로 간단하게 봐라. 통상적으로 성년 자녀의 서류, 주민등록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조에는 채무자인 부모가 관청에 요청해도 원칙적으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혼 후 자녀들과 헤어졌다고 하면서 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녀들 걸 제출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실은 채무자가 관청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서 공무원이 사안에 따라 발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구청에 가서 막 승질 내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쫄아서 해줍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좀 해준 경이,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해서 뭐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줄 수도 있죠.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공무집행방해로 뭐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원칙이죠. 그쵸? 서류도 이제 서류 떼는 게 점점 불편해지죠. 그쵸? 점점 불편해지죠. 디지털화는 되지만 또 불편해집니다. 공인인서가 있어야 되고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명의로 뭔가 휴대전화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서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발품 팔아서 다 돌아다녀야 돼요. 결론은 관제인이 채무자를 비롯한 재반 이해관계를 면담하면서 직관력, 상상력이죠.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뭐 이제 결국 이제 이거는 경험이죠. 경험.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개월수가 쌓이면, 경험치가 높아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화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